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으로 보는 라디오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 종광성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 시간에 월간조선 3호에 실렸던 우리 종광성 기자님의 기사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북에서 만든 남선 영화 뭐 이렇게 일단 타이틀을 달아보죠. 그렇죠. 예. 남선 영화 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이름 없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네. 나눴었는데 그 외에도 또 영화가 많죠. 민족과 운명. 네, 민족과 운명의 뭐 그 속편 안에 이제 남한을 다룬 남한 소재라는 영화들 많죠. 네, 이제 뭐 그 저기 차홍이 편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홍영자 편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예, 뭐 최덕신, 네, 최덕신. 뭐 최홍이, 네, 뭐 국제 태권도 명도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네. 저 최덕신 같은 경우는 북에서 살다가 남한에 가서 장군까지 했던 네. 사람하고 네. 그 사람의 딸들이 북한에 북한에서도 있죠. 예,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하게 됐다. 그리고 남선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는 드라마도 북한에 아직 보급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보급이라기보다 원래 이제 예. 유포한 한유가 유포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통해서 하게 됐다. 저는 민족과 운명을 통해서 네. 우리 엄마가 정말 집에서 조용조용 부르던 영화를 네네. 나도 이제 마음 놓고 부르게 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남한 노래긴 하죠. 예. 우리 엄마가 이제 네. 노래를 좋아했는데 네. 일제 때 이제 사시던 분이니까 네. 목동가란 노래를 목동들의 피리 소리 들은 산골장마다 울려 퍼지고 네. 우리 엄마가 하던 걸 그 영화 딱 보면서 우와 개봉가요를 북한에서는 영화에서 나가면 불러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절대로 못 부르게 된 노래는 못 부르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등등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아마 그 취재 과정에 다 알았으리라고 네. 보는데 이름 없는 영웅들 여긴 미국 사람들이 출연을 해요. 그렇죠. 상당히 미국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북한에 미국인이 살고 있냐? 예, 실제로 살고 있었고 뭐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가장 실제로 이제 북한에 미군도 있고 미국인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1960년대 판문점에서 근무하던 미군이 미군이 이제 3명이 그 월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서 이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미군 역할을 많이 시킨 거죠. 근데 개혁을 너무 잘해서 그 당시에 그 북한 주민들한테 너무나 존경의 대상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취재 과정에 존경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이죠. 그렇죠. 예. 너무 예. 그 영화 보면서 나는 네. 뭐 저도 북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말하면 야 우리나라에서 저 미국 사람들을 수입해 왔나? 네. 그 배우라고 생각했지 네네. 월북한 사람이라고는 정말 생각 꿈에도 못하죠. 생각 못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 진짜 수입해 와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구나 했는데 우리 뭐 정 기자님하고 우리 뭐 사실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북한 평양시 주민등록 자료도 공유해 보는데 네. 이거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어요. 예. 미국 사람들이 도대체 북한에 몇 몇 명이 명이냐? 사나? 예. 그 평양시 주민등록 자료를 이제 검색해 보면 네네. 일본 사람 한 130명 정도가 예. 일본 사람으로 나오고 네네. 그 일본은 검색해 봤는데 미국을 안 해봤네 우리가.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을 해보면 아마 몇 명인지 나올 것 같아요.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미국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는 걸 북한 사람들은 몰랐을 것이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잘했죠. 그래서 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군을 TV에서 나오는 미군을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그 수입에다가 이제 그 영화에 출연시킨 줄만 알고 있고 야 정말 그런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 영화는 영어를 한다기보다는 좀 더빙해서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조선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라는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영화 촬영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그 사람의 말을 이제 들어보면 야 정말 그 영화 촬영소에 그 영화 촬영하는 거 보러도 가지만
대부분의 평양 주민들이 그 미군들을 보러 미군들을 보러 이제 그렇게 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길가를 지나다니면 평양 여성들의 선망이 대상이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보통 이제 북한에서는 세 곳의 적을 들고 있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미국, 뭐 일본, 남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총칭해서 이제 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싫어하는 미국인이 이제 와서 북한에서 그런 영화를 찍고 이제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 미국인을 되게 좋아하고 예 그런 거 볼 때면 참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그 이름 음용들이 나온 다음에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이제 살던 곳이 옹이가 딱 맞은편에 있는 작가 아파트였어요. 네네네. 그 옆에 외무성 아파트였어요. 그 사람들 중에 그 한 명이 그쪽으로 나와 이사를 왔어요. 외무성 아파트에. 그래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나마 종종 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 사람이 이름용들에서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영화에 미국 사람이 나오면 미국 놈이 나오면 저 사람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바라봤던 게 실제로 나왔죠. 나왔죠. 그 중에 한 명이 젠킨스죠. 그렇죠. 젠킨스는 우리 방송국에서 젠킨스의 수기를 이제 낭독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의 이제 납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여러 번 행사에 가는데 거기 젠킨스가 있다가 이제 비공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은 북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얘기를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사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얼마 전에 하노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그 존경하여 맞이하는 김정은 장군님께서 그 담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해요? 난 처음에 그 어린애가 그 나보다 한참 어린애죠. 그렇죠. 걔가 기차를 타고 그 60여 시간 동안 가면서 온갖 똥폼 다 잡길래 화가 났어요. 거기에 뭐 세계 언론이 집중돼 있고 남선 언론이 집중돼 있고 그래서 저 새끼는 저거 가서 나름대로 성과를 지금 승리를 예측하고 가는구나. 트럼프 그리고 국제사회가 엄청 속아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깨지더라고요. 이제 그 북한을 떠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베트남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제 베트남까지 간 게 이제 이틀간의 거리긴 한데 좀 거의 세계 언론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데서 전혀 관심 없었어요. 좀 그거를 보고 좀 그러더라고요. 전혀 관심 없고.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는데 전혀 관심 없고 김정은이 가는데 정말 어디 지금 지나고 있고 어디까지 가고 지금 언제쯤이 도착하고 담배 피우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그것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담배 피우는 걸 가지고 좀 그 저기 뭐 전 어느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인간적이다. 그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좀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 얘도 좀 웃기는 게 잠깐만요. 그 사람을 내가 아버지 탄광에 좀 보내야 되겠다. 갔다 와야 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저도 뭐 그 후변을 합니다만은 아니 후변을 하는 게 인간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이진 않죠. 근데 그게 이제 김정은이라서 인간적이다. 그리고 웃기는 게 이제 몇 년 전에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몇 년 전까지 사진에서 나왔죠. 그 현지 지도하면서 어른들 앞에 세워놓고 담배 피우는 그 모습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의 금연령이 내려졌습니다. 담배를 끊어라.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내뱉은 장본인이 그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좀 아니지 않나. 좀 이런 거 좀 잠깐만요. 그 이야기가 뒤에 좀 준비해 주세요. 내가 이야기가 좀 겉으로 새는 것 같아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최고의 신비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김정일이가 그 양강도의 형릉 사적지 그 건설하는 현장에 왔다가 그 이제 접견자들이 딱 준비돼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청년 대표로 이제 접견
잘못했던 애가 여기 와 있어요. 아, 예.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 듣고 내가 그 허위사령부에서 딱 나와서 네. 손을 딱 거주고 여기서 한 발자국만 그렇죠. 움직이면 쏴 죽여. 네네. 아, 진짜. 딱 이런데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딴 소리보다도 그 생각밖에 안 해. 김정일이 만났을 때 욕하시 나가라구나 말 딱 서 있는데 김정일이가 기분 좋아서 담배 한 대 피다가 야 담배 피라. 아이 안 핍니다. 피라. 안 핍니다. 그러니까 꺼내서 줬대요. 아, 예. 받을 수밖에 없잖아. 네. 불까지 붙여서 얘는 불 붙여 나가야 되는데 장군님 앞에 어떻게 손 넘으면 그렇죠. 죽는데. 허위사령부 군관 딱 걸어버리니까 괜찮다 그러더래. 네. 그래서 딱 나가 담배 붙였어요. 네. 그 장군님 앞에서 어떻게 맞담배를 네. 피냐고 북한 애들이니까 말도 안 되죠. 딱 이거 있으니까 피라. 네. 그러니까 그래 피겠습니다 하고 손에 딱 쥐고 있는데 손으로 껐대요. 담배불을. 그걸 끄고 지금 딱 장군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어쨌든 끝나서 이제 갔대요 집에. 네. 집에 가서 장롱에다가 네. 갑자기 통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빨간 피로도 딱 네. 깔고 야 장군님께서 주신 담배다. 이게 가보가 되는 거야. 딱 났는데 밤에 11시쯤에 문 땅땅땅 들려 나오니까 허위사령부에가 네. 딱 왔더래. 3명이. 네. 야 담배 내놔라. 그 장군님. 피던 담배요? 피던 담배. 담배 내놔라. 그 꽁초도 이제 그 장군님의 그 건의야 뭐 등등 다 연관된 거야.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다시 바쳤대. 네. 그래서 그 소리를 지금 하는 거네. 그래서 애들이 미쳤다 했는데 네. 그 여종이가 담배 이게 재떨이를 바치잖아요. 그 담배 그 어디 무슨 어딘지 장소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베트남에서 혼자 담배 피고 있는데 그 앞에는 그 동생이 김여정이 재떨이 이렇게 하고 그걸 보고서 참 인간적이다라는 말을 나오는 것도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그 번지를 몰라서 그래요. 김정일이가 담배 피던 걸 버리고 가잖아요. 네. 저희 김정일이의 그 신변을 캐는 데서 담배 한 대면 다 알아본대요. 그렇죠. 그 건강상 타에 그 등등 해가지고 야, 그걸 지금 다 이렇게 받아가는 건데 야 잠깐 이어갑시다. 네. 그런 게 다른 데로 살짝 빠졌는데 아무튼 네. 그 정상회담을 했죠. 정상회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했죠. 근데 참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참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어요. 이런 거 볼 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면서 이제 되게 큰 자신감을 보이면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뭔가를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다시 각자 돌아갔는데 이런 걸 볼 때면 아직까지 북한에서 과연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비핵화 준비가 돼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전혀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올 때부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김정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속여서 대북 제재를 풀 건가.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어울려서 종전 선언을 할 것인가. 그래서 미군을 한국 땅에서 내보낼 것인가. 두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와서도 솔직히 아니 뭔가 주고 받아야 이게 협상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본인들은 그 뭐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정말 방어적인 태세고 근데 자기들 원하는 건 어떻게 하나 가져가라 그러고 이게 뭐 협상이 진행될 적이 없죠. 네. 그 뉴스 분석들을 보니까 그 트럼프가 저희 그 떠날 때 미국에서 열렸던 하원 청문회에서 그 커hen 변호사인가요? 예. 워낙 너무 두들겨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을 깼다라고 하던데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늘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어요. 네네. 플러스 알파. 네네. 그 진짜 뭐 그 사람이 대통령 그냥 했겠어요. 그래서 협상가들이 협상을 해서 김정은에게 보고했을 거예요. 뭐 요 정도 우리가 요 정도 하면 트럼프가 넘어갈 거다. 한 번 넘겼으니까. 그렇죠. 그 시작부터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 같고 번지를 숨기고 속이려고 했는데 그 속임수가 안 먹힌 거죠. 근데 이제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번에 중요한 거죠. 이번 회담이.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선거도 걸려 있고 이제 그리고 또 미국 그 국회에서 그런 압박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일어나야 됐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뭔가를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를 가야 되는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협상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얼마나 이게 준비가 안 됐는지 북한이 그러한 핵을 포기할 준비가 안 됐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도 좀 이야기를 뭐 교과지지만 네. 좀 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진짜 김영철이 최선이 네. 쟤들 큰일 났다. 야 김정은이 인상 그 똥 씹은 인상 쓰는 거 봤어요? 둘 중에 언제 하나 뭐 김정은이가 그런 그 경우를 당했겠냐고.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큰일 났어 이 자, 새끼들. 저 니철거인가요? 예. 대미 특사. 예, 특사. 그 사람이 질 건가, 최선희가 질 건가, 이제 그 저기 저 김영철이가 질 건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누구 하나는 아마 목 잘려 나갈 것 같아요.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는 뭔가 잘못됐을 때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책임이어야 되지 김정은이 책임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협상 자체가 김정은이가 진행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됐을 경우 이제 김정은한테 책임을 다 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북한이 계속 해오던 써던 그 수법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합해개혁 2009년도가 합해개혁 할 때도 김정은이가 이제 그거를 총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목 날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회담에서도 이번에 회담이 잘 안 됐잖아요. 망했죠. 김정은이가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멀리 평양에서 우리가 고생스럽게 가져온 건데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얘는요 우리 김정은이에 대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불러주겠어요. 네, 그때. 맞습니다. 괜찮은 인간다운 정상국가의 지도자. 걔 번지를 몰랐어요. 번지는 뭐냐?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새끼예요. 그리고 그 이복형을 뻑 긁어서 아니 전 세계가 다 보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책임을 무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명이 아니라 네. 싹쓸이 할 거야 아마. 그래야 김정은이 번싱이 나타난. 그래야 그렇죠. 김정은이에요. 네. 김정은 다운 건데 얘가 또 한번 꼼수를 써서 그 다 놔두고 다시 또 이어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좀 조용해지면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책임은 누가 하나는 져야 됩니다. 일단은 누가 하나는 목 날아가는 그렇죠. 거야 되는 거죠. 네. 그 북한 이야기, 영화 이야기 하다가 네. 그 헛길로 빠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헛길이 아니고 대로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구만. 네네네. 예. 다음 시간에 또 북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